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월 30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아직 장중인데 좀 좋지는 않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상승에 따른 좀 시장 부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후에 조금 오늘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일단 이제 반도체 하나 있고요. 스마트폰, 조선,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요 석유화학, 전기전자, 그 다음에 시황, 구리 가격, 또 저희 당사 또 분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S&T모티브, 기아, 현대모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오테크니스, 이렇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에서 이제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님의 이제 의견은 뭐냐면, 일단 12월 출하량 증가세 전환했는데, 이게 장비 회사들 보면요, 빅4 장비 업체가 지금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올해 전망을 다 낮췄습니다. 네, 역성장 20%. 이거 무슨 얘기죠? 장비 투자가 준다는 얘기예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장비 투자가 많이 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 좀 빠졌고, 일본의 그 반도체 장비협회에서도 일본산 장비업체들의 결제액이 일단은 좀 8.6%로 3개월 연속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메모리 지금 투자 줄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하이닉스가 감산하는 걸 떠나서라도 한다 안 한다 보다도 실제 이렇게 투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만 해도. 네, 업황 회복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견조하고, 그래서 비메모리 쪽은 나쁘지 않은데 메모리 쪽에 특화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좀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급나가는 건 아닌데 이제 미리 반영은 했으니까요. 어쨌든 메모리 투자는 좀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텐데 감산을 안 한다라고 아마 언급을 하면 주가가 아마 한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자. 그거는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이제. 이미. 왜냐면 시장 전반적으로 공급이 이미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조절을 하면 더 좋죠.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업황은 그만큼 더 빨라지니까. 근데 삼성은 이제 특성상 인위적 감산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해도 치킨 게임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을 죽이겠다 이거보다도 기술 격차 회복 및 유지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키움증권의 김지상, 김소정 연구원님이 일단 작년도 이제 전망을 해준 거예요. 스마트폰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단가는 오히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은 기저효과도 있고 3%, 올해는 좀 3% 반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성장세로 전환을 할 거고요. 올해 1, 2분기 좀 부진하고 방향은 3분기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사실. 그리고 실제 재고는 이제 정점에 좀 도달해서 4분기 줄고 있대요. 예. 그렇지만 이제 재고 조정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재고가 3분기는 13주 수준인데 4분기는 11에서 12주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중국이 안 좋고, 중국이 하고 유럽이죠. 근데 이제 역으로 얘네 둘 살아나잖아요, 경기가. 그럼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작년에 1등 했습니다. 예, 점유율이.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낮고 인도 쪽에서 되게 잘했어요. 예, 이제 워낙 또 싼 것들도 많이 파니까.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좀 치명적이었는데, 아무튼 생산 능력의 30%를 인도, 베트남, 브라질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중국은 시작됐고, 아이폰이 아마 인도 비중을 향후에 50%까지 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괜히 이제 요즘에 떠오르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베트남 생산 비중을 좀 줄이고 인도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도 쪽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폴더블 폰은요, 이 플립형보다 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책처럼 하는 거 있죠. 큰 거. 예, 갤럭시 폴드라 그러죠. 이게 비중이 31에서 42까지 늘어났대요. 그 대화면이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폴더블폰 중에 오히려 이렇게 대화면이 잘 팔린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있죠. 시스템은 칩을 여러 개 쌓아놓은 그런 이제 칩은 공급 과잉으로 전환됐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 LX 뭐죠? 세미콘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은 게 요것 때문이에요. 공급이 부족했는데 공급 과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재고를 너무 많이 샀는데 수요가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반영돼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선반영은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좀 공급 과잉이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6, 7주가 정상 재고인데 90주까지 늘어났대요. 그리고 중국이 요즘에 하이실리콘 성공 모델 삼아서 자기네가 직접 칩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비메모리, 메모리 말고요. 자기네들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간 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성공할지는 모르죠. 그거는 뭐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체 칩 만드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에선 더 좋죠. 예, 그런 걸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튼 판매량과 출하량도 전월보다 증가했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하니까, 예, 뭐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씩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재고가 조금 감소하고 있죠. 이쪽에 재고일 수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스마트폰의 장기 성장은 사실 없어요. 시장 자체는. 연간 12억대인가요? 그냥 횡보. 그럼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뭔지, 뭐 카메라 스펙 향상,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부품 말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들어가지만 다 들어가잖아요. 딴 데도. MLCC 자동차에 들어가고, 카메라도 자동차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새가 다른 곳으로 확대되는 것들 있죠. 요걸 보셔야지 그냥 단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거는 성장이 약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IT 부품인데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가면 되게 좀 저성장밖에 할 수가 없다. 요걸 꼭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확장이 있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요런 좀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크선 좋다고 합니다. 클락슨에서 벌크선 이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금 잔고도 워낙에 좀 낮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 벌크선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선복 증가가 2%.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공급이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예. 그리고 철광석 수요, 중국 석탄 시황도 늘어나고 중국이 또 수요가 늘어나면 배로 실어오고요.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 곡물 지금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북미, 남미에서 유럽으로 가요. 그거 다 벌크선에 실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국 조선사들 일감이 늘어나서 한국 전체적으로도 일감이 늘어나요. 중국이 왜냐하면 이제 도크가 차면 한국한테도 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시황에도 좋다. 그래서 조선주한테도 좋지만 사실 해운업종 그 중에 이제 벌크선 그쪽한테도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엄청난 실적을 예고를 했어요. 이대로만 된다면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선주 또 이런 이제 벌크선 운영하는 해운선사한테는 좋은 뉴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철강은 재고가 조금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재고 높아지면 안 좋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고가 워낙 이제 낮았어요. 그동안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 좀 늘어요. 그럼 뭐냐면 신규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재고가 바닥에서 늘면 이게 괜찮다는 거죠. 중국에 지금 항구 뭐 이런데 재고들이 쌓이고 있대요. 그리고 중국 수요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중국은 소비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요 회복에 전조인 것 같고 비철금속은 좀 재고가 낮다고 합니다. 여전히. 비철금속은 그렇지만 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가격 하방 지지될 것 같고 석탄은 가격 상승을 할 것 같대요.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하기로 재개를 맘먹었고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가 여기가 호주에서 또 석탄을 또 많이 생산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중에 생산량의 한 7에서 7%를 수입 보내지 말고 비축해라.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 또 많이 받았던 데는
다른 데서 메꾸려고 하겠죠. 예, 여기가 호주 전체 생산량이 36이니까 인도도 발전소에 석탄이 별로 없대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생산을 하든가 수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벌크선 있죠. 석탄은 벌크선으로 실어 나르거든요. 그럼 BDI 지수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증권은 이제 석유화학 쪽입니다. 석유화학 여기서 얘기한 거 천연고무, 이제 금호석유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천연고무 가격이 5주 연속 올랐는데 물론 이게 구조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무나무 입병이 생겨가지고 공급, 그리고 중국 수요 회복, 이거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죠. 근데 이건 이제 생산 감소가 올해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업황이 좋아지는 거죠. 천연고무 가격 올라가면 대체제가 합성고무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국제 고무 컨소시엄에서 상반기에 천연고무 가격 올라갈 것 같다. 생산량이 평년 대비 10%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원재료가 부타디엔이거든요. 이게 30%나 올랐어요. 이제 올라갔다는 거 이제 결국엔 또 합성고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너무 또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니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저런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천연 합성고무한테도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런 공급 감소도 있겠지만 중국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석유화학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설비 가동률 낮고 재고 낮기 때문에 재고를 쌓을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이나 금호석유, KCC, 효성TNC 이런 건데, 합성고무는 금호석유, 효성TNC는 그 뭐죠? 스판덱스도 요즘에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의류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업종도 구조정이 좀 끝났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LG화학 제외하고, LG화학은 왜냐면 구조적 성장을 하잖아요. 배터리 양극재를 하니까. LG화학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예. 그래서 상반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상반기 이제 중국 호재가 있으니까 수요 살려. 그러면 주가들이 움직이겠죠, 조금. 이제 그럴 때를 적절히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막 급나가면 오히려 좀 공포에 담고 급등할 때는 조심하고. 네, 그래서 상반기에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오면 야, 이제부터 추세 상승이다 이러지 마시고 어느 레벨에선 적절하게 줄여 나가시는 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좋은 좀 뭐 어쨌든 팔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기전자인데 이제 23년도 눈높이 현실화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LG전자 얘기예요. LG전자가 다른 테크 업체들은 다 낮췄는데 영업이익 전망치 올려버렸대요. 그 이유는 물류비하고 원재료 가격이 비용 축소 효과, 이게 기대된다. 예, 그러니까 희소성이 높다. 그리고 원래 또 가전 아무도 기대 안 하죠. 그래서 나쁠 것도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여기에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이죠. 이것도 성장하고 있고. 물류비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LG전자를 굉장히 최선호주로 여전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황 관련해서 경기 침체, 요새 이 얘기 많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경기 침체인데 주가 오르냐. 이해가 안 간다. 경기 침체 오면 막 주가 폭락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온다고 주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빠져요.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미리 빠지고, 온다고 이제 지금 확실히 해버리면요, 주가 올라가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한국이 지금 4분기 역성장했어요. 순수출 여전히 안 좋고 글로벌 경기 침체. 근데 아마 하반기부터 개선될 겁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좋은데 미국은 2분기에 역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꺾여요.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물가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뭐 상반기 안 좋은 거에 다 알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유럽과 중국은 달라요. 유로존이 경기 활동이 반등하면서 침체 확률이 80에서 67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강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게 온다고 하는데 유럽이나 중국은 살아나죠. 거기다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꺾이니까. 물가 꺾이는데 주식시장이 나빴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고점에서. 옛날에 70년대 그랬거든요. 그때 75년도에 물가 꺾일 때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 주가가 한 40%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역성장. 근데 주가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꼭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는 나중에 좋아져요. 예. 나중에 나빠지고 나중에 좋아지고 좀 늦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영국은 침체 확률이 무려 90%나 돼요. 사실상 그냥 경기 침체입니다. 예, 영국의 이주 정치도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거의. 아이러니하죠. 예, 많이 망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국 뭐 그 연기금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기억나죠, 작년에. 근데 지수 거의 다 최고점까지 왔어요. 가치주 비중인데 미국 영국이 이렇게 강한 건 성장주가 별로 없고요. 가치주가 엄청 많은데 밸류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주 시대다 보니까 영국 증시가 또 리스크도 많이 완화됐고 천연가스 가격도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2,500까지 이제 한번 와서 밸류 논쟁 중인데 비싸다 아직 싸다 막 이런 논쟁인데, 2,500, 600을 가려면 돌파하려면 뭔가 모멘텀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동의는 해요. 여기서 좀 버벅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은. 그리고 현재 올해 연말 기준으로 PBR이 0.88배. 근데 이거는 그 회사들마다 올해 연말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가 다 달라요. 저희 당사에서는 PBR 한 배가 올해 연말에 2,880으로 봐요. 근데 BNK는 3,000으로 보더라고요. 3,000 보면 3,000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가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2,800입니다, 3,000 이거를 너무 논할 필요는 없고요. 예. 아마 올해 연말에는 최소 2,800이죠, PBR 한 배가. 그럼 지금 2,400이니까 지금도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걸 뚫으려면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데 물가가 꺾이면 나중에 돌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고, 경제 활동 지수 빨간색이 돌죠. 예, 그 소비자 물가 꺾이고 위에서 아마 그게 보이실 거고, 그러니까 활동 지수 증가하고 물가 꺾이고, 유로존 경기 침체 확률이 꺾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GDP가 오르고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게 그 당시에 이 70년대하고 이때 80년대입니다. 물가 오를 때 경기 침체 오죠. 꺾이면 경기 상승.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지수가 여기 S&P 500 빨간색이 급등하잖아요, 2번.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도 왜 물가 오르냐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꺾이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영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PBR은 바닥에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지금 ROE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제대로 나오려면 하반기에 이익이 어쨌든 턴어라운드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건 시간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좀 펌프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벗 같은 거 있죠, 연준이. 그러면 좀 강할 텐데, 그래서 FMC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또 물러설지, 여전히 긴축 발언 세게 할지. 긴축 발언 세게 하면 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 구리는 수요 기대만으로 상승했을까? 저희 당사 이제 여전히 그 뭐냐면 구리 쪽은요, 하반기 좋다, 요 의견이에요, 사실. 그래서 산업금속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막 산업금속 올라간다고. 또 최근에 산업금속이 올라갔던 건 특히 페드로 카스텔로 페루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지금 국가 비상 상태인데 구리 강산이 있거든요, 여기. 최대 강산인 여기. 그래서 여기 최대 강산이 감산을 결정했어요, 이 시위 때문에. 쿠데타 발생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글로벌 생산 비중이 이게 3%나 돼요. 적은 게 아닙니다. 불가항력 상태.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오래 갈 이슈는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산업금속 가격 회복은 맞는데, 지금 당장 중국이 경기 부양이 지금 시작된 것보다는 좀 시차가 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 같고, 2분기나 예, 미국 경기 꺾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회복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미국 부동산 경기 꺾이고 인프라 투자 위축되고, 요거는 약간 경계 대상이다. 그래서 방향은 맞지만 아직은 좀 너무 막 상반기 막 급등한다, 이렇게 보진 말자.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많이 올랐거든요,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게. 그래서 쫓아갈 필요는 없고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구리 관련주들 있죠, 그런 거를 비중을 늘려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막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갈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당사 이제 요건 이제 주로 신중훈 센터장님,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신중훈 센터장님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캡처를 해왔고,
저희 당사 1분기예요. 1분기는 2320에서 2590까지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상고하고로 욕을 많이 먹었죠. 이제 작년에 막 웬 상고하고냐.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상고하고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 상고하고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겠죠. 이렇게 막 간다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한번 올랐다 좀 급락 없이 좀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리고 이게 분기별 PBR인데 PBR에 따라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PBR 한 배가 올해 1분기에는 2700입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상반기에 0.85배가 바닥이에요. 0.95배가 상승.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계산한 거예요. 1분기에 2730인데 주당 순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점점 이익이 나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지수형 ETF 있죠. 그냥 사실 뭐 코덱스 200이나 레버리지 말고요. 레버리지는 어쨌든 그건 완전 트레이딩이고, 레버리지나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산 가치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배당도 받잖아요. 어쨌든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올라가요. 그 부침은 있어도. 네. 나중에 내년에는 3000이에요. 내년엔 PBR 한 배가 30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엄청 싼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1분기에는 왜냐면 ROE가 지금 낮아요. ROE가 7.5인가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배를 못 줘요. 그래서 0.85에서 0.9. 그럼 2300에서 빠지면 2400 이하는 기회란 얘기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반면에 2500 넘으면 좀 조심. 천천히. 요 얘기예요. 그리고 2분기가 되면 좀 더 올라갑니다. 2650까지. 그죠? 그리고 3분기에는 2700까지 가고 거의. 4분기에 2700 넘고. 근데 4분기에는 0.9배에서 1배까지도 저희는 보고 있어요. 하반기는. 왜냐면 ROE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반기에는 2500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2400 이하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근데 다만 2500 이상으로 올 때는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게 팔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한 번씩 흔들고 가니까. 그 얘기고, 결국 시차적으로는 하반기에 2880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2650이나 2700, 하반기에 288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하고 있죠. 분명히 좋죠. 예. 그리고 PBR 밸류가 싸고요. 여전히. 지금 비싼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 PBR이 뭐 0.9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9배도 안 돼요, 지금. 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가 떨어지면, 유가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나중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유가는 고점대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중국 비중이 우리 한국이 33인데 중국 살아나면, 그러니까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중국이 또 살아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의 33% 수출해. 엄청나요. 그런 중국이 살아나는데 나쁘다. 그거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EMBI 글로벌 스프레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회복만, 이게 올라가면 좋지 않거든요. 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인데, 요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위안화가 강해져요. 위안 달러가 떨어지니까.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만 해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위안화 강세 계속 될까? 위안화가 강해야 외국인이 우리나라도 사요. 주식을.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의 PMI 지표가 52 갈 때까지는 위안화 강할 것 같다. 52면 지금 PMI가 여기 있거든요. 47? 52 물론 금방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일 때는 계속 위안화 강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위안화가 한번 반대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냐? 계단식 상승 올해 좀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 이제 이베스트 안혜수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포스코홀딩스 39만 원 제시했고 실적은 안 좋았어요. 왜? 해외 부분하고 침수 피해 때문에. 그래서 1분기까지는 조금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실적은. 근데 방향성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괜찮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쁠 게 없죠. 근데 오늘 뭐 주가는 좀 최근에 워낙 올라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인프라 투자 들어가서 괜찮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나 뭐 이런 사업들, 희귀금속 회수하고 여기 공사가 완료돼서 올해부터 매출 발생하고요. 리튬은 내년부터입니다. 예, 매출 발생. 요게 아르헨티나죠. 25년부터. PBR 0.5배라 싸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하면 싸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ROE가 한 6 정도 될 것 같아요. ROE가 6 정도면은 PBR 0.6배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사실. 여기 심사업 가치 붙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0.6이면 여기서 20% 정도 상승 여력이니까 많진 않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다시 PBR 0.4배. 제가 계산해 보니까 0.4배면 28만 원 정도 돼요. 예, 이 이하면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0.4배가 깨지면 무릎 이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많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는 좋아요. 배당도 1년에 5% 가까이 주고 한데, 관건은 지금은 투자할 때 좀 기다리자. 쌀 때까지 다시 한번. 그걸 저도 포스코홀딩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저도 작년부터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기업 중에 하나지만,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지금은 싼 건 아니에요. 지금 0.5배까지는. 좀 낮아질 때 그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S&T 모티브는 제가 아까 봤는데 싸요. 실적도 좋고 워낙 저평가 받아가지고 전기차 관련 부품, 그다음 GM에 들어가는 그 이제 전기차용 부품 매출이 279% 증가했고 방산 쪽도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고수익 부품이 전기차랑 방산 쪽인데 이게 늘어났어요, 비중이. 그리고 GM의 미중 공장 내에 이 공급 중인데, 예, 주로 GM이 좀 좋아지면, 근데 GM도 좋아지겠죠, 점진적으로. 전기차 생산도 늘릴 거고. 그래서 1360억이니까 아무튼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튼 S&T 모티브는 되게 싸긴 싸요. 엄청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무릎 이하예요. 예, 밸류로 아무튼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아 실적 좋았죠. 이게 참 자동차 업종 목표주가 올리기 어려운데 유증 연구원님은 원래 좀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목표주가 올려버렸고 생산 정상화되고 있고, 최대 이익 기여 지역인 한국과 미국 시장이 이 SUV 있죠. 이 판매가 늘어났어요. 한국에선 55% 정도 비중이고 미국은 무려 73%. 비싸요, SUV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도 잘 팔아요.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죠, 요즘에. 아무튼 이게 연비가 좋으니까 이게 10%대까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다만 전기차는 이제 공급차들 때문에 조금 비중이 줄었다.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발표했고요. 예, 매년 최대 5천원. 그래서 이제 실적도 검증됐고 주가도 싸고, 주가도 뭐 비싸진 않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봤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 볼 때 그때 현대차나 기아 볼 때는 배당도 보거든요. 현대차 EUB가 배당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기아는 배당이 한 5% 넘어요. 기아도. 그래서 배당이라는 또 버팀목이 있으니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업황은 논란이 많아요. 막 꺾일 것도 같고. 그래서 오를 때 쫓아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흔들릴 때 그걸 이용하셔서 장기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올투자증권, 그러니까 길게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바로 가기는 아직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조금 아쉬웠어요. 뭐냐면 이제 평가 다 엇갈리는데 오늘 주가 안 좋았죠. 그 이유가 매출 성장은 엄청납니다. 특히 요거 핵심이 전동화 56% 급증했어요.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진짜 성장이 이제 안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또 고객사로 매출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그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 건데, 왜냐면 이쪽 아직 적자거든요. 근데 여기 AS 부품이 알짜인데 이것도 운송비가 아직 안 줄어들어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을 한 23% 예상했어요, 여기서 AS에서. 근데 17인가 18%밖에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아직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좀 급락했다. 그러니까 왜 빠지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 AS 부품 사업부가
운송비나 이런 게 축소가 아직은 좀 지연돼서, 근데 저건 시간 문제고요. 이미 항공기 운임은 다 꺾이고 있고 시간 문제인데 이제 일부에선 좀 확인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생산 물량은 올해 아마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투자를 많이 해요. 전동화 쪽.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지금 이쪽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플랫폼, 요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까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도 한 1조 원 투자하니까 이제 감가해야죠, 기계장치.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실적 좋은 거 완성차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현대모비스의 어쨌든 이제 이런 전동화 사업은 뭐 핵심이기 때문에 수주도 잘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PBR이 0.5배밖에 안 돼요. 무릎 위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지금 한 60% 이상 점프를 해줬고, 성장주죠, 성장주. 그런데 0.5배인 건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 부담을 높게 보고 있어서 주가 하락했지만, 그럴수록 저평가 영역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증권의 이제 다른 의견인데, 이제 뭐 유증연구원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나와 있죠. 설비 투자, R&D 투자로 외형 대비 수익성이 제한적이다. 이게 좀 주가에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AS, 수리해주는 요 부품이죠. 수익성 개선 지연되나. 이분 의견은 좀 그래도 올해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선 보고 있고, 다 뭐 바닥에 있죠, 밸류. PER, PBR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운송비와 인건비 부담이 조금 완화돼야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좀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건 1분기에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 흔들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밸류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나요. 근데 덩치가 대신 무거워지고 시총이 커지니까 주당 순이익은 떨어집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포스코 에너지가 근데 포스코 에너지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 LNG. 근데 이 LNG 밸류 체인이 이제 이론화됐죠.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는 LNG를 발굴하고 LNG 광구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천연가스 광구도 갖고 있고, 미얀마에, 그죠? 근데 포스코 에너지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천연가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LNG 밸류 체인 내 업스트림 생산, 미드스트림 운송, 다운스트림은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죠. 뭐 발전소 같은 데 보내주는 거. 요거를 이제 이 차이들이 있는데 요걸 메우기 위한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또 포스코 그룹이 그리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사업이 있죠. 여기에 포스코 인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가 아직 명확하진 않대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도 저도 괜찮게 생각은 해요. 포스코 그룹의 또 중요한 LNG 사업, LNG 저 인프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LNG 쪽 좋긴 한데, 요런 그룹의 방향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 주가 올랐으니까 좀 천천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코 인터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밸류거든요. 좀 올라왔죠. 그래서 0.72배 있죠, 중간. 저기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0.72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0.72배면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은 좋아지니까 한 35,000원 정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 안 나와서 그런데 25,000원 정도? 그 정도인가요? 25,000원에서 최바닥은 얼마죠? 0.54인데? 거기는 2만원이 깨져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네요. 너무 심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죠? 19,000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네요. 계산해보면 그게 비싼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싸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좀 빠져서, 뭐 예를 들면 21,000원이나 뭐 요런 구간대 그런 미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한번 조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오늘 목표 주가 11만원 나왔고,
뭐 실적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실적은 좀 꺾이겠죠. 아무리 반도체 업황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사양 반도체 패키징, 첨단 패키지 견조한 수요. 우리 다 배웠죠. 함께 배우기 기억나세요? 반도체 후공정 3대장.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반도체 함께 하기는 제가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이오테크닉스 또 한번 공부해요. 이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저희 재생 목록 있잖아요. 이쪽에. 그죠? 여기 재생 목록 보이시죠? 재생 목록.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제가 반도체 함께 배우기 따로 올려놨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 목록 보셔가지고 예, 여기서 그 어딨죠? 맨 마지막인가? 3대 반도체. 예, 요거죠. 요거 한번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예.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후공정 요새 챗 GPT라 그러죠. 그게 최첨단 반도체죠. HBM 하이닉스가 만드는 적층하는 반도체 있죠. 그거 하려면 장비들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는 회사가 바로 한미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현 주가는 12.9배로 좀 밴드 하단 이탈해서 좀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은 걸려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은 천천히 갈 수 있다는 것만, 그래서 여유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죄송한데 좀 일정이 있어서 지금 약간 1시 한 40분 좀 넘었는데 미리 좀 여기 시황 빨리 좀 마감을 할게요.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크게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00원 좀 저항이 있어요. 한 번에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또 과도하게 오른 것도 있고, 또 환율도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오긴 왔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좀 쉬어가죠. 그래서 약간 속도 조절이다. 개인들은 이제 그동안 엄청 팔았는데 오늘 들어왔고,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인공지능 챗봇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말씀 하셨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챗 GPT는 저는 웬만하면 뭐 이렇게 사세요 파세요 얘기 안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저도 좀 약간 리스크 있는 발언인데, 왜냐하면 이걸로 지금 당장 뭔가 수익성이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대통령 한마디에 좀 너무 오늘 오버스팅한 거 아닌가, 좀 경계감 가지시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근데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렸고, 오늘 또 MLCC 관련주들이 오늘 뭐 일부 좋았네요. 삼성전기 좀 빠졌고요. 전기도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 광고 기업들도 일부 기업들. 근데 이게 다 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광고 기업들도.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다 저 챗 GPT나 뭐 요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통신 장비 오늘 좀 강했고요. 2차 전지도 좀 괜찮았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건 해운주 좀 안 좋고요. HMM이 그 민영화 얘기가 좀 있었죠. 메가. 지난주에 좋았던 오늘 좀 빠졌고, 오늘은 고배당주들 좀 약합니다. 너무 많이 오버했죠. 그리고 은행이 그 얼라이언스 파트너스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너무 올랐거든요. 그죠? 또 기회가 오겠죠. 손해보험도 덩달아 오르다가 오늘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기대로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 좀 빠지고, 또 미용의료기기도 요즘에 좋았죠. 한번 공부해 보셨어요? 저도 조만간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미용의료기기도 이렇게 좀 급락한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정유주 좀 안 좋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조금 좋진 않습니다. 좀 빠지고, 2차 전지도 오늘 사실 그 LG엔솔 좀 안 좋고, 이노베이션은 참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석유화학도 오늘 좀 쉬어가고, 화장품 회사들도 중국 리오프닝, 또 오늘 철강주는 또 약간 빠져요.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자동차도 오늘 좀 모비스가 좀 안 좋아서 좀 빠지고, 기아는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근데 기아 제약은 대체로 좀 부진한 것 같고요.
증권 뭐 할 것 없이 반도체도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챗 GPT나 일부 테마주가 좀 강하고 대부분은 좀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좀 간단히만 더 말씀을 해드리면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내일 감사한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빠지고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기아, 그죠? LG전자 아까 왜 올라가는지는 아시죠? 이제 좋아진다. 여기 이제 베팅 들어가는 거죠. 미리 오른 기업들은 빠지고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급락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오른 것들. 예, 차익 물량도 나오는 것 같고 오르는 기업이 없어요. 별로. 두산밖에. 그죠? 예, 빠지는 기업은 뭐 정말 많습니다. 현대로템도 엄청난 실적 냈거든요. 근데 빠져요. 예. 풍력도 좀 별로. 근데 풍력은 이제 제가 봤을 때 CS윈드는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좋은 가격이 이제 서서히 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우조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매출 전망 그리고 JB금융은 이제 제로 이제 기대감은 컸는데 너무 과하게 올랐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내용들 요약하셔서 보시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제가 좀 못다한 거는 내일 또 다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제가 조금 오후 좀 약간의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일찍 끝내고 웬만큼 할 건 다 했어요. 다 거의 다 언급은 드렸고 조금 부족한 거는 제가 내일 나머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 600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구간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2,400이 깨진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 생각하셔서 오늘 같은 급락장 또 오면 짜증나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하락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진 마시고 너무 오버하는 게 좀 무섭죠 사실은. 그래서 천천히 계단식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죄송한데 좀 일찍 끝내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